어머니, 신랑 어머니 자리인데요. 누가 앉으셔야 하지 않나요? 그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줄마다 가지런히 놓인 이름표들. 신랑 아버지, 신부 어머니, 신부 아버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 유독 하나만 하얀 종이 한 장이 덮여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앉을 수 없던 자리처럼. 혹시 신랑 어머님 안 오시는 건가요? 직원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확실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제가 신랑 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굳어갔다. 아, 명단에는 없으셔서요. 그 말에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저 멀리 웃고 있는 사람들, 촬영 중인 사진사, 웨딩홀 샹들리에 아래 반짝이는 꽃장식들. 그 모든 것이 내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풍경처럼 흐릿해졌다. 이 자리에서 지워진 건 종이 한 줄이 아니라 나였다. 며칠 전이었다. 평소처럼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작은 일상을 이어가던 날이었다. 아무 일 없는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부엌 타일에 따뜻하게 번져 있었다. 휴대폰이 탁자 위에서 짧게 울렸다. 발신자 미경, 40년 지기 친구였다. 아침부터 뭐야? 나는 앞치마로 손을 쓱 닦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문자 알림 하나가 떠 있었다. 순자야, 축하해. 아들 결혼한다며? 그 문장을 읽는데 3초, 현실을 이해하는데 30초가 걸렸다. 뭐라고? 누가? 아들이? 결혼한다고? 나는 어리둥절한 채 답장을 쓰기 전에 미경이 사진을 하나 더 보냈다. 하얀 금박이 들어간 고급 청첩장 사진이었다. 스크롤을 통해 행사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내 심장은 꺼질 듯 내려앉았다. 월1 호텔. 신랑. 내 아들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신랑 어머니는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움켜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바로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자야, 축하해야지. 이런 건 바로 말해줘야지.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나 지금 처음 듣는데. 뭐, 왜 엄마는 초대도 못 받았어? 이상한 애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난 그 단톡방에 초대된 적 없어. 아들이 안 넣어줬어? 그 한마디에 몸이 식어갔다. 아들이 엄마가 있는 단톡방에 넣지도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다시 청첩장 사진을 확대했다. 이름이 비어있는 자리.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빈 공백. 그 작은 공백이 이 모든 상황을 압축해 보여주는 것 같았다. 봄날 따뜻한 아침, 나는 내 아들의 결혼 소식을 남에게서 먼저 들었다. 경이로울 만큼 아프고 처참할 만큼 서러웠다. 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야, 결혼한다는 얘기 왜 엄마만 몰랐니?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 지금 말씀드리기 좀 불편해요. 불편? 그 말이 순간적으로 마음속을 찢었다. 내 아들 결혼이 엄마한테 불편하니? 며느리는 숨을 삼키며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요, 신부 쪽에서 어머니 참석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부담스러워?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그렇고, 그런 배경을 설명해야 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체면 같은 걸 많이 따져서요. 괜히 하객들 사이에서 말 나올까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는 이어 말했다. 게다가 어머니가 감정이 풍부하시잖아요. 결혼식에서 혹시 울거나 하면 분위기 흐릴까봐. 신부 쪽이 많이 예민하대요. 나는 멍해졌다. 감정이 풍부해서 내가 울까봐? 그게 결혼식에 불편한 이유?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 조율하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까지 챙기기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 말에서 나는 명확하게 알았다. 며느리에게 불편한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 생기는 질문, 시선, 책임, 설명이었다. 그녀는 나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피곤함이 왜 나를 결혼식 명단에서 지우는 결과로 이어져야 했을까? 나는 며느리의 말을 다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가 끝난 뒤 내 안의 공기까지 꺼져버린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내 마음은 이미 어딘가 깊은 곳까지 내려앉아 있었다. 아들은 왜 말이 없을까?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부담이 되는 존재인가? 그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를 짓눌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이 모든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더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 직접 가보자. 나는 웨딩홀 주소를 입력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어떤 진실을 보게 될지 두려웠다. 그러나 더는 도망칠 수 없었다. 내 아들의 결혼식에서 내가 정말 지워진 사람인지 확인해야 했다. 나는 오래된 코트를 걸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웨딩홀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장면처럼 느껴졌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데 그 소식을 남에게서 듣고 내 이름이 적히지 않은 청첩장을 보고 리허설 현장에 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였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울렸다. 아들 이름이 떴다. 나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봤다. 수십 번 울 마음이 꺼져버린 뒤라 받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도 손가락이 움직였다. 엄마. 아들의 첫마디는 묵직했다. 그 목소리에서 초조함과 피로 그리고 모르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엄마 말도 못하고 결혼 준비가 막 진행돼서 타이밍을 놓쳤어. 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타이밍이 문제였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한숨만 길게 이어졌다. 며느리한테 들었다. 엄마가 부담스럽대더라. 엄마, 그건 그 말 그대로 믿지 마. 그게 전부가 아니야. 전부가 아니면? 내가 왜 그 단톡방에도 없었니? 왜 청첩장에 내 이름이 없고 왜 예식장에는 신랑 어머니 불참이라고 적혀 있었을까? 아들은 말을 더듬었다. 엄마, 나도 미안해. 그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고 해서 엄마 이름을 지워도 되는 건 아니지. 그 말이 나오자 저쪽에서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게 나 때문도 아니야. 신부 쪽이 그런 걸 많이 따져. 우리 쪽 가족 상황이나 엄마 혼자 사시는 거나 그런 걸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한다는 게 많이 부담되나 봐. 나는 말없이 벽에 손을 짚었다. 머리가 닿기도 전에 벽의 차가운 느낌이 먼저 팔을 타고 올라왔다. 그래서 엄마를 지우자고 했니? 아들은 크게 숨을 들이켰다. 엄마 그게 삭제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번엔 간단하게 가자고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야. 그래. 간단하게 하려면 엄마는 없는 게 맞지. 엄마 그게 아니고 나는 말을 끊었다. 아들아, 너 지금 어디니? 예식장 근처. 그래. 잘 알아들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아들은 다시 걸어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을 대신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집안의 공기는 차갑고 조용했고 내 마음은 이미 어둠 속에 잠긴 것 같았다.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밥상은 아까와 그대로였다. 밥은 굳어 있었고 국은 식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았다.
손을 깍지 끼고 이마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렸다. 저녁이 되자 문득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정말로 나를 부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아들보다는 며느리 쪽과 가까운 편도 아니었고 자주 전화하며 끈질기게 챙기는 성격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진 관계였던 걸까?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부담이었니?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느낌이었다. 대신 마음 한복판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굳었다. 확인하자. 이대로는 못 넘긴다. 나는 결혼식 날짜를 다시 확인한 뒤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아들 생일, 며느리 생일, 내가 사줬던 손주 선물 기록까지 모두 적혀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뒷목이 뜨거워졌다. 내가 이 가족을 얼마나 마음으로 챙겨왔는지, 얼마나 묵묵히 뒷받침해 왔는지. 그런데도 결혼식에 엄마를 넣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웃음이 났다. 비웃음 같은 한숨 섞인 웃음. 그래, 뭐 그렇게들 생각한다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지. 나는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내일 결혼식 나는 가지 않겠다. 그 이유는 너희가 더 잘 알 것이다. 전송을 누르자 짧은 딸깍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다. 그 뒤로 아무 대답도 오지 않았다. 하루가 다 지나도록 침묵뿐이었다. 그래, 그럼 이걸로 됐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겨우 숨을 내쉬었다. 온종일 차갑게 식어있던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의 모든 장면이 웨딩홀의 거대한 조명처럼 눈앞에 또렷하게 지나갔다. 하얀 종이로 덮여있던 자리, 신랑 어머니 불참이라는 직원의 말, 명단에서 사라진 내 이름, 그리고 돌아오는 길, 아들의 짧고 무거운 침묵. 나는 신발을 벗을 기운도 없이 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정말 그들에게 그렇게 불편한 존재인가? 내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누군가의 부담, 체면, 설명거리로 전락한 현실이 너무 아팠다.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밝아졌다. 아들 사진이 떴다. 어릴 적 생일 케이크 앞에서 두 팔 벌려 웃고 있던 모습. 그 사진을 보자 순간 온몸이 흔들렸다. 그 아이가 커서 엄마를 자기 결혼식 명단에서 뺐다니.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울음이 나오려다 다시 깊이 삼켜졌다. 눈물이 아니라 심장 깊은 곳이 뜨겁게 타오르는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문득 오래된 서랍장이 떠올랐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한 구석 작은 나무 서랍장을 열었다. 오랫동안 나만 알고 있던 상자가 하나 있었다.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통장과 내가 틈틈이 써온 작은 메모들이 있었다. 아들 첫 취직 선물. 결혼하면 여행이라도 보내주자. 며느리에게 첫 명절 선물 챙기기. 하나하나 꺼내어 보는데 숨이 막혀왔다. 그 모든 걸 준비하면서도 아들은 내게 결혼 소식을 직접 말하지 않았다. 나는 메모들을 정리하다가 끝내 마음이 무너져 소리가 없는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에 잔잔한 물결처럼 번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아들이었다. 나는 잠시 전화를 바라보았지만 받지 않았다. 받을 이유가 없었다. 잠시 뒤 문자 한 줄이 왔다.
엄마, 얘기 좀 하자. 나는 답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소파에 앉았다.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이제 어디까지 지워질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한 사람을 이렇게 지워도 되는 걸까? 밤이 깊어갈수록 내 마음은 어떤 결론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다. 결혼식에 가지 않는다고 문자를 보내긴 했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엄마인데,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때까지도 나는 여전히 엄마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랍장 밑에서 오래 묵은 종이 하나를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갈라져 버렸다. 엄마, 나 중학교 졸업식에 꼭 와줘. 손가락처럼 작은 글씨. 아들이 어릴 때 내게 남긴 쪽지였다. 나는 그날 가난 때문에, 일 때문에 결국 졸업식에 가지 못했다. 아들은 울면서 혼자 집에 돌아왔고 나는 그날 밤 그 작은 등을 끌어안고 한참 울었다. 그날의 후회 때문에 나는 아들에게 한 번도 매정하게 굴어본 적이 없었다. 되도록 서운한 말도 하지 않으려 했고 지나칠 만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런데 정작 어른이 된 그는 엄마의 결혼식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비워두었다. 나는 조용히 쪽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지금은 내가 널 위로해줄 차례가 아니라 날 지켜줄 차례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내 결론은 단 하나였다. 나는 그 결혼식에 가지 않는다. 그 누구도 나를 불참으로 만들 수는 없다. 내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를 명단에서 지운 건 너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 자리에서 빠질 차례다.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결혼식 날 아침 창문 너머로 햇빛이 번졌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린 후였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따뜻했지만 나는 그 빛을 느낄 줄 몰랐다. 내가 결혼식에 가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낸 뒤 아들에겐 아무 대답이 없었다. 며느리 또한 연락이 없었다. 그 침묵은 너무 명확했다. 그래, 정말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나는 천천히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켜 앉았다. 식탁 위엔 어제 먹다 남은 밥 한 그릇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밥을 치우려다 멈추었다. 오늘 나는 밥을 먹고 싶지 않았다. 먹어야 할 이유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게 멍하게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고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평온한데 내 마음만 고요한 폭풍 속 같았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아들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 받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전화는 끈질기게 울렸다. 결국 나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제발 지금 어딘데? 그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집이다. 왜 아직도 집이야? 결혼식 지금 모두 기다리고 있어. 나를 기다려. 아들은 숨을 급하게 몰아쉬며 말했다. 엄마 이름이 명단에 없어서 사람들이 다 물어봐. 신랑 어머니 언제 오시냐고. 사회자도 진행을 못하고 사진도 못 찍고 신부 쪽도 당황하고 지금. 나는 조용히 말을 끊었다. 너희가 원했던 대로 된 것 아니냐.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울먹였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게 다 신부 쪽이 너무 예민해서 엄마가 혼자 계신 거 설명하기 싫다고. 그런 얘기하다가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넌? 그 말에 맞춰서 너희 결혼식 명단에서 엄마를 지웠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다. 엄마, 지금이라도 와줘. 제발. 왜? 아들은 마치 숨을 들이마시듯 터뜨리듯 말했다. 엄마가 없으니까. 진짜 결혼하는 느낌이 안 나. 그 말이 순간 심장을 쿵 하고 때렸다. 나를 지워놓고 필요한 순간에만 다시 찾는 이기적인 진심. 그 안에 담긴 아픔도 미련도 모두 느껴졌다. 아들은 계속 말했다. 엄마가 들어와야 순서가 시작된대. 엄마가 없으니까 모두가 이상하게 쳐다봐. 신부도 엄마를 찾고 있어. 신부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듯 했다. 응, 신부 쪽에서도 어머니가 꼭 와야 한다고. 우리 쪽이 너무 무례했다고. 나는 한 손으로 이마를 감싸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시, 아주 잠시 가슴이 흔들렸다. 그래,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비록 잘못했고 나를 지웠지만 지금은 나를 찾고 있다. 그때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의 목소리와 똑같이 떨리는 노크. 나는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은 정장을 입은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눈가엔 울다가 번진 듯한 붉은 기운이 있었다. 엄마 제발. 그 한마디가 내 모든 결론을 다시 흔들었다. 진짜 설명할게. 엄마를 명단에서 뺀 건 우리가 아니라 신부 쪽이었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엄마 혼자 계신 거 남들 앞에서 설명하기 싫대. 체면 구긴다고. 그리고 엄마가 울면 분위기 흐려질까봐. 그 말은 칼날이었다. 그러나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 칼이 어디를 베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넌 그런 말을 그냥 고개 끄덕이며 들었니? 아들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때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 못했어. 근데 막상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이 다 신랑 어머니는요? 하고 묻는데 그제야 알겠더라.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엔 미안함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었다.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 가자. 그 한마디에 아들은 눈을 감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마치 세상 가장 큰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누가 나를 지우든 내가 직접 그 자리를 걸어가서 찾을 것이다. 나는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그냥 와줘서 고마워. 나는 조용히 답했다. 내가 와달라 했으니까 가는 거다.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하다. 그 말과 함께 나는 처음부터 지워졌던 신랑 어머니 자리로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음을 옮겼다. 예식장 앞에 도착하자 이미 식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정문 유리 너머로 하객들이 서로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를 묻고 답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다. 신랑 어머니는 언제 오시나요? 왜 명단이 비어 있지? 양가 상견례 때 어머니 뵀었나? 아니, 못 본 것 같은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들. 그 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예식장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우리 빨리 들어가자.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문을 지나 홀로 들어서는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나를 향해 일제히 쏠렸다. 그 시선 속에는 놀람, 안도, 미안함, 당혹스러움,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사회자가 허둥지둥 마이크를 잡았다. 예, 그 신랑 어머님 입장하셨습니다.
이제 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엔 이 모든 상황을 서둘러 수습하려는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천천히 걸었다. 신부 쪽 자리와 신랑 쪽 자리가 나뉘어 있었고 눈에 너무 익숙한 그 자리, 하얀 종이로 덮여 있던 신랑 어머니 자리, 그 자리가 내 앞에 있었다. 아들은 내 옆에 바짝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의자 위에 하얀 종이를 천천히 들었다. 종이 밑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빈칸. 마치 처음부터 내가 없는 결혼을 상상했던 흔적처럼. 나는 그 종이를 곧게 접어 의자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그 순간 식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바로 앞에 서 있던 플라워 코디네이터가 숨을 멈춘 듯 멈춰 서 있었고 사회자는 안도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신부 쪽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신랑네 아들은 마치 무너져 내릴 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과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아들의 어깨가 떨렸다. 식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입장곡이 흐르고 신부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홀 안의 조명이 천천히 이동했다. 신부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그 모습은 예뻤고 순백의 드레스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눈은 그 아름다움 사이 어딘가 아주 작게 흔들리는 신부의 눈동자를 포착했다. 신부는 가까이 오며 내 앞에서 아주 잠깐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도 입모양으로 분명히 그 말 한마디는 며느리가 처음 건넨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장면 뒤편에서 신부 어머니가 신부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다. 지금은 아니야.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했다. 신부는 다시 눈을 반짝이며 아련한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걸음을 이어갔다. 나는 그 작은 움직임을 전부 보았다. 신부는 나를 인정하려 했고 신부 어머니는 허락하지 않았다. 결혼식은 아들 둘만의 결정이 아니라 두 가문의 체면과 시선들이 얽힌 거대한 무대라는 걸 그 순간 명확히 느꼈다. 신부가 신랑 옆에 서자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신부에게 속삭였다. 엄마 오셨어. 신부는 눈을 살짝 빨갛게 했다. 그러나 신부 어머니는 단단한 표정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사회자의 진행이 시작되자 식장은 다시 의례적인 차분함을 되찾았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 결혼식 전체가 내가 없는 상태로 이미 세팅돼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반쪽짜리 손님처럼 모든 시선이 나를 뜻밖의 등장으로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생각했다. 그래,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존재를 되찾는 거다. 찬찬히 둘러보았다. 눈이 마주치는 몇몇 하객들은 서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눈빛, 불편해하는 눈빛, 그리고 죄스러워하는 눈빛. 그 모든 시선이 나의 선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자리는 누가 채워줘서 앉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다. 나는 등에 곧게 힘을 주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조명 아래에서 아들은 계속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 안에는 안심과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가만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그 뜻을 담아 그 작은 끄덕임 하나에 아들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올라갔다. 결혼식은 이제 제대로 시작되고 있었다. 결혼식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의자에 앉아 모든 순간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입장, 주례사, 성혼 선언. 모든 절차는 차례대로 흘러갔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떤 멍과 울림이 교차하고 있었다. 특히 주례사가 이어지던 순간 신부 어머니의 표정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며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아니, 아예 보지 않으려 애쓰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 표정이 우리 가족 행사에 당신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과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나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돌아가는 건 내 존재를 스스로 지우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고 양가 부모님의 축사가 이어질 차례가 되었다. 사회자가 말했다. 그럼 양가 부모님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랑 어머님. 순간 식장 전체가 고요해졌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선이 나를 향해 쏟아졌다. 신부 측의 당황, 신랑 측의 안도, 하객들의 호기심, 아들의 떨림.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릴까봐 손가락에 힘을 꽉 줬다. 오늘 내 아들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혹시 준비하신 말씀이? 나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준비한 말은 없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있습니다. 식장은 숨을 죽였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세상이 내 품으로 들어오는 기분이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는 그 아이의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다시 서게 된 건 나는 신랑과 시선을 마주쳤다. 그 아이가 나를 다시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숨소리들이 들렸다. 신부 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신부는 눈을 깜빡이며 감정을 꾹 삼키고 있었다. 나는 마무리했다. 부디 둘이 서로 기대고 서로 지켜주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은 누군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거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박수가 조용히 일었다. 처음엔 약했고 점점 커졌다. 신부 어머니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러나 신부는 손끝까지 떨리며 박수를 쳤다. 나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다. 앉으려는 순간 신부가 신랑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어머니, 정말 너무 죄송해. 그 말은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었지만 입모양만 봐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식 후 사진 촬영 시간이 시작되었다. 양가 가족 사진을 찍는 순서. 이 순간이 가장 가슴 아플 줄 알았다. 사회자가 말했다. 먼저 신랑 측 가족 모시겠습니다. 신부 쪽 친척들이 시선으로 서로를 부르며 조금씩 움직였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이 사진에 있어도 되는지 잠시 망설여졌다. 그 순간 아들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가운데로 와. 엄마는 뒤에 있어도. 아니야. 엄마는 가운데야. 그 말에 내 눈이 잠시 흔들렸다. 신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내 옆을 가리켰다. 어머니, 여기요. 그 미소는 아직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내 존재를 인정하는 첫 번째 표시였다. 나는 천천히 자리로 나아갔다. 그러자 뒤쪽에서 신부 어머니가 작게 말했다. 어머님, 그 자리는 신랑 어머니 자리예요.
맞게 서신 거예요. 나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그래도 식은 무사히 끝났어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이해했다. 신부 어머니의 마음속에도 오늘 하루 동안 많은 변수가 있었음을. 하지만 그 말엔 묘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이 사진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제야 비로소 카메라가 우리를 향해 섰다. 아들과 신부가 내 손을 잡았다. 하나, 둘, 웃어주세요. 나는 평생 잊지 못할 미소를 지었다. 아들과 신부의 손이 나를 중심에 두고 이어져 있었다. 내가 빠졌던 그 자리, 오늘은 내가 채우고 있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식장의 조명은 서서히 낮아졌고 앰프에서는 잔잔한 연주곡이 흘러나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속에 맺혔던 무게를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채로 그때 등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아들은 드레스룸 앞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정장 자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결혼식 내내 받았던 압박감이 그대로 얼굴에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 나 오늘 많이 배웠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엄마 자리 비어 있다고 물어볼 때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어. 엄마 없이 찍는 결혼 사진, 엄마 없는 결혼식. 그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도 오늘 알았고, 그 말에 내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물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니? 왜 처음부터 엄마를 지워버렸니? 아들의 눈이 붉어졌다. 그땐 신부 쪽 눈치 보느라 생각이 짧았어. 눈치 때문에 엄마를 빼도 된다고 생각했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한테 미안해. 정말 많이. 그 대답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면서도 가슴이 시리게 하는 말이었다. 그때였다. 신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신부는 내 앞에 서더니 작게 허리를 숙였다. 어머니,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가에 번진 화장, 입술 끝에 걸린 긴장, 그 안에 숨은 미안함이 느껴졌다. 신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어머니와 더 많이 대화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저도 같이 흔들렸어요. 빌미를 드린 것도 맞고 그녀의 말 뒤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신부 어머니가 멀찍이 서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지만 아까와 달리 나를 피하지는 않았다. 아들은 신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우리 엄마한테 너무 큰 실수했어. 둘이 함께 사과하자고 했잖아. 신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앞으로는 어머니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어요. 그 진심 어린 말에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늘 하루 동안 지워졌던 내 자리, 내 존재, 내 마음이 그제야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과 고맙다. 신부는 눈시울이 빨개졌다. 어머니, 절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 손등을 천천히 감싸쥐었다. 받아들이는 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다. 사람 마음이란 게 상처 난 만큼 아물어야 하니까.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우리 오늘 엄마랑 저녁 같이 먹을까? 근처에 한정식집 예약하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신부 어머니가 멀리서 다가왔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생각을 정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사돈,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신부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이 혼자 준비한다고. 제가 너무 예민했네요. 오늘 일로 상처 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다.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라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다. 그녀는 안도의 숨을 겨우 내쉬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우리 다 잘 넘어가요. 그 말은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첫 돌기점에 가까웠다. 식장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와중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늘 하루 나는 지워졌다가 다시 쓰였고 마침내 내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너무도 긴 싸움을 했다. 아들이 다시 말했다. 엄마, 이제 같이 가자. 엄마 없는 집들이는 생각할 수 없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오늘은 너희 손잡고 가겠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풀어졌다. 나는 느꼈다. 이 아이는 잘못했고 크게 미숙했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중이었다. 우리는 함께 예식장을 나섰다. 식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오늘 이야기가 한 장 마무리되는 소리처럼 길게 울렸다. 예식장을 나와 밤 공기를 마주하자 긴장과 울분, 서러움으로 꽉 막혀있던 가슴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호텔 바깥 조명 아래 아들과 신부는 나란히 서 있었다. 엄마, 차 준비됐어. 우리 집으로 가자. 아들은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트렁크에 꽃다발과 답례품 박스를 싣고 있었다. 신부는 조심스럽게 내 옆으로 걸어와 말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잘할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메이크업이 번져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그 아이도 적지 않은 마음의 파도를 겪었겠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나도 배웠다. 너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살던 때와 많이 다르다는 걸. 신부는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를 지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 눈치에 제 생각이 휘둘렸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사람 사는 게 눈치와 체면이 얽히면 본심까지 흔들릴 수 있지. 신부는 갑자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앞으로 저도 어머니께 마음 열고 다가갈게요. 그러니까 오늘만은 저희랑 함께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내 가슴 어디선가 굳어있던 얼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뒤에서 아들이 다가와 말했다. 엄마, 오늘은 우리 셋이 같이 가자. 이제야 가족이 된 것 같으니까.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가자. 차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서먹함이 아니라 긴 하루를 넘긴 가족만이 공유할 수 있는 따뜻한 정적이었다. 아들은 운전대를 잡고 중간중간 내 얼굴을 힐끗 보았다. 엄마, 정말 미안했어.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래, 오늘 네 얼굴 보니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거 알겠다. 신부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집에 도착하면 제가 끓여놓은 국 있어요. 첫날이라 어머니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 말이 참 순하고 따뜻했다. 나는 작게 웃었다. 국이면 충분하다. 신혼집에 도착했다. 아들이 문을 열자
새로 이사한 집 특유의 냄새와 은은한 방향제 향이 섞여 있었다. 신부는 급히 슬리퍼를 가져와 내 앞에 내려놓았다. 어머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소파, 새로 산 커튼, 신혼부부 티가 나는 예쁜 인테리어들. 그 가운데 식탁 위에 놓인 하얀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신랑 어머니 자리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글씨를 보며 한동안 말을 잃었다.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자리, 오늘처럼 비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만들어 놨어.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 자리는 결혼식에서 비어 있던 그 자리보다 훨씬 따뜻했고 더 단단했다. 신부가 따뜻한 국을 내오며 말했다. 어머니, 많이 속상하셨죠? 오늘 제가 더 잘할게요. 나는 그녀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다. 그 말이면 됐다. 아들이 맞은편에 앉았다. 오랜만에 우리는 셋이서 함께 식탁에 마주했다. 따뜻한 국물 향이 올라오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에 퍼졌다. 나는 국을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며 눈을 감았다. 긴 하루였고 아픈 하루였지만 지워졌던 내 자리는 이렇게 다시 채워지고 있었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 없는 자리는 없을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지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채우는 거니까. 그 말과 함께 내 오래된 상처도 조금씩 닫혀갔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자리에서 지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남는 순간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